뱅크트리 명실장입니다. 앞으로 오늘의 이슈 컨텐츠를 통해서 경제, 부동산, 금융 관련된 최근 이슈에 대해서 다루어볼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전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문제시 되어왔던 깡통전세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깡통전세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깡통전세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깡통전세는 임대인의 빚과 임차인의 전세금 합계가 시세와 비슷하여 집값이 추가 하락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떼일 수 있는 주택의 전세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빚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로 봅니다. 2010년부터 집값은 떨어지는 데에 반해서 전세 대란으로 인해 전세금은 급등하게 되면서 깡통전세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매매 시세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 위험 가구가 1년 새 3배나 가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전체 전세 거래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깡통전세, 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남은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2022년 1월 2.8%에서 올해 4월 8.3%로 증가했습니다. 전 월세 신고제가 아직 계도기간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역전세 위험에 있는 가구는 지난해 1월 51만 7천 호에서 지난 4월 102만 6천 호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지자면 25.9%에서 52.4%로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전세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애를 먹을 수 있는 임대인이 대략 2명 중 1명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보다는 비수도권과 경기 그리고 인천 지역에서 깡통전세와 역전세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가구 대부분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계약 만기가 도래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4월 기준 깡통전세 위험 4가구 중 3가구가 2024년 상반기 안에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역전세 계약 59.1%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약 만기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7억 원이 넘는 고가 전세나 담보대출이 많은 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렵고 특히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 지위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이 되더라도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으며 깡통전세와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상환 부담은 매물 증가로 이어져 매매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인 손실액의 60%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법원은 깡통전세를 중개한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20에서 30% 수준만 인정해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으로 치닫는 현재 상황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 전북 전주에서 부동산을 찾던 와중에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하나의 원룸을 소개받았습니다. 당시 B씨는 토지와 건물이 10억 원 수준이고 보증금 합계가 토지 매매가의 40%도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룸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1억 2천만 원이라고 알렸습니다. A씨는 이러한 설명을 듣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마련한 3,5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당시 B씨는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계약을 체결한 뒤 1년도 되지 않아 1,800만 원을 떼었다고 합니다. 원룸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 A씨에게 우선 변제금 1,700만 원만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A씨가 배당 내용을 확인해보니 전세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설명서에 기재된 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4배에 가까운 4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전세금의 절반가량을 떼인 A씨는 B씨와 협회를 상대로 1,8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는 열람할 수 없어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임차인 손실액의 30%만 책임지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를 대리한 공단 측은 중개인 B씨가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설명했고 임대인이 정보 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B씨의 책임 범위를 임차인의 손실액의 60%로 책정하고 1,0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되었습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익법무관은 전세 사기가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과 그 협회에 대해서 더욱더 무거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문제시되어 왔던 깡통전세에 대한 해결 방안이 조금씩 생길 것 같은 희망이 보입니다.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의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